네, 캐논에서 출시한 슈어샷 멀티 텔레 카메라예요. 일본 출시명은 오토보이 6, 오토보이 텔레 6고요. 일단 배터리는 제가 안에 넣어놨는데 배터리를 한번 배터리 커버는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 열 때는 이게 완전히 헐렁해질 때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픈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거든요. 여기로 이제 돌려주시면 되고 다 돌아가면은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배터리는 여기 보시면 2CR5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점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아주실 때는 이쪽에 보면 여기 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홈에 들어가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닫은 상태에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돌려주실 때 어느 정도 감긴다, 잠겼다, 뻑뻑하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 돌려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잠가버리면은 나중에 풀기도 힘들고 나중에 여기 안에 그 나사의 균열이 가버려요. 그 홈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들어간다고 싶었을 때 그냥 멈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이 카메라는 저는 이제 오프죠. 이거는 아까 보였던 35mm 화각, 그리고 이거는 60mm 화각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전원을 킨 거거든요. 전원을 켜도 일반 카메라처럼 렌즈 커버가 열리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카메라는 보시면은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렌즈가 이렇게 보시면은 렌즈가 튀어나오고 렌즈 커버가 열리면서 촬영이 되고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텔레에서는 렌즈가 좀 더 튀어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렌즈 커버가 안 열리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렌즈가 나왔다가 커버 열리고 렌즈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촬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필름을 넣어볼게요. 보시면은 풀프레임, 그다음에 하프프레임. 일반적인 36장짜리 필름 기준으로 72장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이 하프프레임으로는, 풀프레임으로는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36장이 촬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딱 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사진 한 장에 2장이 찍혀요. 그러니까 온라인샵이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제가 촬영한 결과물을 보시면은, 제가 하프 프레임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제가 촬영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찍히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프 프레임으로 해놓고 필름을 넣은 다음에 촬영을 해볼게요. 촬영이 아니고 필름을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필름은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필름이라고 써있죠. 거기 선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선보다 약간 더 들어가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롤러에 조금 더 들어가게 이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필름 자체가, 필름통이 이런 식으로 들뜨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납작하게 들어가게끔 해주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아주시면은 모터 로딩되는, 필름이 감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1이라는 숫자가 떠요. 근데 필름을 좀 짧게 넣을 수도 있어요, 실수로. 그러면은 로딩이 안 되고, 너무 길게 넣거나 너무 짧게 넣으면은 로딩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만은 여기에 0이라는 숫자가 뜨고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은 필름이 로딩이 안 된 거예요. 그때 그냥 필름실을 열어주시면 처음 넣었던 그대로 필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적정한 길이로, 지금 여기 표시가 된 것보다 살짝 들어가는 게 로딩이 좀 더 잘 돼요. 그 룰러의 끝에 조금 더 들어가게끔 해서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되고, 일반 풀프레임으로 넣었을 때는 이거 X2,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프프레임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프프레임으로 설정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 여기 곱하기 2가 떴을 때 하프프레임으로 설정이 된 거고, 풀프레임이 이게 뜨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24장짜리 필름을 넣었으니까 48장이 촬영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48장이지만은 필름은 좀 길게 제작이 되었어요. 데이터 나와요. 왜냐면은 처음에 필름을 감아주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좀 길게 제작이 돼서 나와서 보통 한 컴팩트 카메라는 한 장에서 2장, 그리고 최대 3, 4장까지도 찍히는데 일반적으로 한 2장 정도 더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사용법은 단순해요. 지금 뭐 이것저것 설명한다고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35mm로 촬영을 할 거야, 35mm 촬영할 거야 하면은 이 상태에서 반셔터 잡고, 반셔터 잡으면은 반셔터 잡고 여기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초점이 잘 맞은 거예요. 그리고 초점을 잘 못 잡았을 때는 깜빡깜빡거리는데, 그때는 잠시 그 피사체의 위치를 살짝 바꾸거나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위에 천장이 너무 가까워서 얘가 이제 방금 깜빡깜빡거릴 때가 있는데, 네, 보시면요. 네, 초점을 잘 못 잡았을 때는 깜빡깜빡거리고요. 지금 또 잘 잡네요. 네, 이런 식으로 촬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플래시가 터졌는데 이 카메라는 플래시를 오프하지는 못해요. 어둡다고 인식이 되면 알아서 플래시가 터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카메라 센서를 가려서 그 카메라가 어둡다고 인식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플래시가 터지겠죠. 그리고 위에 버튼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이건 플래시 강제 발광. 지금 여기가 밝아서 플래시가 안 터지는데, 지금 플래시가 안 터지죠. 하지만 이 강제 발광 버튼을 누르고 셔터를 누르면은 플래시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는 누름과 동시에 이렇게 여기가 깜빡깜빡거리면서 10초 후에 촬영이 되는데, 한 번 더 누르면은 취소가 되진 않네요. 카메라에 따라서 취소가 되는 기종도 있고 안 되는 기종도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는 셀프 타이머를 실수로 눌렀다면은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두고 계세요. 혹시 실수로 누를 수도 있거든요. 네, 한 번 더. 네, 취소가 되는 기종들도 있는데 이 카메라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누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그 텔레 컨버터, 그러니까 망원 컨버터가 있어요. 그거를 했을 때 여기에 이게 장착이 돼서 이 카메라에 내가 망원 컨버터를 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해주는 버튼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 액세서리가 없으면은. 네, 그리고 요거는 벌브 모드예요. 이건 이제 벌브는 장노출, 뭐 야간에 야경 촬영할 때 많이 쓰는데, 이 모드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삼각대가 필요를 하겠죠. 아니면은 탁자의 고정을 잘 하고 찍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벌브 모드에서는 이거, 그리고 B라고 돼 있고 4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벌브 모드인데 4초 동안 벌브예요. 하지만은 최대 4초라는 거예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으면은 최대 4초예요. 4초가 지나면 저절로 들어가요. 근데 4초 안에서는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겠죠.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떼면 들어갑니다. 네, 1, 2, 3, 그리고 최대 4초.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이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24장짜리지만은 지금 20장을 찍었네요. 지금 하프 모드니까 48장 이상 찍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카메라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상, 성능상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제 손에 이 카메라가 많이 거쳐갔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 부분이, 다시 이쪽 부분 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카메라가 거쳐갔지만은 한 대 빼고는 전부 다 저런 증상이 있었어요. 보시면 여기 날이 나갔는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약하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이 나갔는데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카메라들도 대부분 이제 여기 날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성능상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렌즈가 렌즈 커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촬영할 때만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촬영하는데 문제도 없고, 외관상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되는 것도 없겠죠. 외관을 해치는 것도 없고요. 네.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사용하다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 카메라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캐논이 카메라를 잘 만들긴 해요. 하지만은 기종마다 문제가 있는 조금씩 고질적인 병이 있는 기종들이 있어요. 어떤 자동 카메라는 제가 그거를 한 8대를 만져봤었는데 거긴 무조건 여기에 크랙이 있어요. 그런 카메라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건 고질적인 부분인데, 뭐 촬영이나 성능이나 지금 뭐 미관, 그러니까 외관에 대한 부분에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기종은 대부분 이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설명은 다 드렸고, 지금은 필름을 다 소진을 하고 대감기가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AF 잘 잡고 굉장히 스피드하게 촬영이 되고, 셔터 소리도 굉장히 경쾌해요. 좀 촬영하는 맛이 나고, 뭐니 해도 이 카메라의 큰 장점은 하프 프레임을 지원하는 자동 카메라인데 그냥 풀프레임도 지원한다는 거. 거기에다가 결과물도 괜찮아요. 결과물도 꽤 괜찮아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기종 중에 하나예요. 필름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필름값이 아까운 요즘에는 하프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은 정말 지금 벌써 45장을 촬영을 했거든요. 24장짜리 필름만 사도 24장짜리 필름은 좀 싸니까 하프 프레임 촬영 시에는 정말 하프 프레임으로 촬영할 때도 정말 많은 촬영을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48장까지 찍을 수 있어야 되지만은 필름은 좀 길게 제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두 장 더 찍을 수 있고요. 이렇게 50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필름이 대강키가 될 때는 숫자가 역순으로 내려가고 0이라고 온 다음에 모터 소리가 멈추면은 필름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네, 꺼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름을 하나를 더 넣어서 이제 대감기 버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네, 그래서 몇 번 찍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을 지금 몇 장 찍었는데, 대감기 버튼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프 프레임에서 좀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36장짜리 넣었을 때 36장 기준으로 70장 넘게 촬영이 되잖아요. 72장이 촬영이 되는데 70장 넘게 촬영하니까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럴 때 이제 뭐 60장 찍었는데 이제 그냥 감고 싶어. 그럴 때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죠. 네. 촬영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하프 프레임이 되는 것도 좋았지만은 이 카메라가 뭐 그 결과물 같은 경우는 뭐 오토바이 3나 아니면은 이게 텔레로 더 유명한 기종 있죠. 멀티 텔레 말고 그냥 오토바이 슈어샷 텔레, 흔히 말하는 오토보이 텔레보다 그 결과물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프 프레임이 되면서 또 오토보이 텔레보다는 좀 더 작고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메라예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이게 입문용으로도 워낙에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입문용으로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무리 없어요. 네, 뭐 당시에 이런 카메라들은 죄다 초보자를 위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사진을 즐겁게 촬영하고 싶으신 분, 또 그러니까 이런 하프 프레임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예, 그럼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